오늘도 내 마음을 읽어주는 시간, 나를 읽는 렌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랑을 하면 분명 행복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매번 불안함으로 가득 차는 그런 기분이요. 분명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데도 메시지 답장이 조금만 늦어지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나한테 질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상대방의 사소한 표정 변화 하나에도 온 신경이 곤두서고 결국 참다 못해 확인받고 싶어집니다. 나 정말 사랑해? 나 안 떠날 거지? 그런데 참 속상한 건요. 이렇게 확인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조금씩 지쳐가고 나의 불안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간다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더 외로워지는 이 이상한 굴레. 오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애정결핍이라는 이름의 어린아이를 가만히 안아주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애정결핍이라고 하면 그저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생기는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애정결핍은 단순히 사랑이 부족한 상태라기보다 내 마음의 그릇에 작은 구멍이 나 있는 상태에 더 가깝거든요. 아무리 밖에서 따뜻한 사랑을 부어주어도 그릇 바닥에 난 구멍으로 그 온기는 금방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금방 다시 목이 마르고 상대방의 애정에 마치 중독된 것처럼 매달리게 되는 거죠. 제 주변에 지수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연애만 시작하면 본의 아니게 탐정이 되곤 했죠. 남자친구의 SNS 팔로워를 매일 확인하고 회식 자리에서는 30분마다 연락이 와야 안심이 됐거든요. 남자친구가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날엔 머릿속으로 벌써 이별 시나리오를 써요. 나랑 있을 때보다 친구들이랑 있는 게 더 즐거운가 봐. 역시 난 뒷전이지. 사실 지수 씨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은 미안해. 그래도 너가 제일 소중해. 라는 다정한 한마디였을 거예요. 하지만 서운함을 가득 담아 날카롭게 쏘아붙인 말 끝에 돌아온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죠.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왜 이런 불안이라는 안경을 쓰고 사랑을 보게 된 걸까요? 이 불안의 뿌리는 생각보다 아주 깊은 곳에 있어요. 바로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세상과 처음 맺었던 애착 관계에서 시작되죠.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님이라는 거울을 통해 내 가치를 확인하거든요. 내가 울 때 달려와주고 내 마음을 읽어주는 부모님 아래서 자란 아이는 나는 존재만으로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단단한 마음의 성을 쌓아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혹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아이의 신호를 무시하거나 기분에 따라 다르게 반응했다면 아이의 무의식에는 이런 불안함이 새겨집니다. 내가 완벽하게 행동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어. 사랑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불안한 거야. 라고요.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연인의 사랑을 당연하고 편안한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요. 마치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가느다란 끈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연애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느끼는 그 압도적인 불안은 사실 지금의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아닐지도 몰라요. 아주 오래전, 제대로 달래지지 못한 어린 시절에 나가 보내는 아픈 비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불안을 품고 어른이 되면 연애를 할 때마다 마치 정해진 궤도처럼 반복되는 아픈 패턴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왜 내 연애는 매번 비슷한 패턴으로 끝이 날까요? 애정결핍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관계의 굴레로 뛰어들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불안형과 회피형의 만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이 고픈 불안형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회피형 사람에게 강한 매력을 느낄 때가 많아요. 처음엔 그 사람의 여유로운 모습이 멋져 보이죠. 저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불안도 사라질 것 같다 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지옥이 시작됩니다. 내가 한 걸음 다가가면 상대는 부담스럽다며 두 걸음 물러나고, 그 모습에 공포를 느낀 나는 상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듯 더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번엔 민수 씨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민수 씨는 연인이 조금만 차갑게 굴어도 나를 떠날 준비를 하나 싶어 밤잠을 설쳐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 하죠. 나 오늘 어땠어? 우리 문제 없는 거지? 그런데 상대방은 이런 민수 씨의 질문을 나를 구속하고 숨막히게 하는 공격으로 받아들여요. 결국 입을 닫아버리죠. 그럼 민수 씨는 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침묵은 곧 이별의 신호처럼 느껴지니까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헤어지자 라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내뱉고는 상대가 붙잡아 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래, 네가 원한다면 이라며 차갑게 돌아서 버리죠. 여러분, 이 패턴 안에서 우리가 진짜 하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생존 게임이에요. 버려지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발버둥 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애정결핍이 있는 분들은 종종 감정적 허기를 사랑으로 착각하곤 해요. 배가 너무 고프면 아무 음식이나 허겁지겁 먹게 되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 허기지니까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 나를 외롭게 만드는 사람조차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나한테는 이 정도 사랑이 최선일지도 몰라.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가혹한 말을 하고 있진 않나요? 상대방의 애정 한 조각을 얻기 위해 나 자신의 존엄성을 조금씩 깎아먹고 있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라 나를 파괴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집착하고 매달리고 불안해했던 그 모든 행동 뒤에는 사실 이유가 있으니까요. 제발 나를 혼자 두지 마세요. 무서워요. 라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거든요.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너는 혼자 있어도 안전해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이죠. 그럼 이 지독한 굴레를 끊어내려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 말고 내가 내 마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없는 걸까요? 이제 정말 중요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차갑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에게서 탑을 찾으려 하는 한 이 갈증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동안 내 마음의 빈 구멍을 연인의 사랑으로 채우려고만 했죠. 하지만 그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상대방이 아무리 사랑해 라고 말해줘도 내 안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 사랑은 금방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결국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에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불안한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에요. 연락이 안 돼서 심장이 두근거릴 때 왜 연락 안 해? 라고 상대를 원망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내 마음에게 물어봐 주세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무서울까? 지금 내 안의 어린아이가 버려질까봐 겁을 먹고 있구나. 이렇게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걸음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객관화의 시작이죠. 여러분, 상대방은 여러분의 마음을 구원해줄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저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일 뿐이죠. 내 행복의 열쇠를 상대방의 주머니에 넣어두지 마세요. 그 열쇠를 다시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 연습을 시작해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상대방의 연락이 늦어질 때 바쁜가 보다가 아니라 내가 싫어졌나? 하는 공포가 먼저 밀려오나요? 연애만 시작하면 내 일상과 친구들이 뒷전이 되고 오직 그 사람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나요? 서운한 게 있어도 버림받을까봐 꾹 참다가 나중에 엉뚱한 데서 폭발하진 않나요? 나 정말 사랑해? 라는 질문을 습관적으로 던지고 답을 들어도 안도감이 10분을 채 가지 않나요? 만약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그릇에는 작은 수선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이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함이 아주 크다는 증거니까요. 이런 마음의 신호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타인에게 향해 있던 안테나를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은 혼자 있는 근육을 기르는 거예요. 애정결핍이 있는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하죠. 적막함이 곧 버려짐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을 때 비로소 건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거창한 건 필요 없어요.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10분이라도 가져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향의 차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게 세워져 있던 안테나를 나 자신에게로 돌려보는 거죠. 그 사람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소중한 나야.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상대방에게 내달리던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죠. 하지만 타인의 사랑이 내 존재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대신 내 마음의 눈치를 살펴봐 주세요. 오늘 하루도 불안해하느라 고생 많았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온전히 수용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의 그릇에 난 구멍이 조금씩 메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이제 실제 관계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건강한 거리두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랑하는데 왜 거리를 둬야 하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식물도 햇빛과 바람이 통할 적당한 간격이 있어야 잘 자라듯 사랑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애정결핍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가장 큰 실수는 상대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상대의 기분이 곧 내 기분이 되고 상대의 일과가 내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리죠.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라 침범이 되기 쉬워요. 오늘부터는 의식적으로 나만의 섬을 만들어 보세요. 상대방이 연락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불안에 떨며 휴대폰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저 사람이 자기만의 섬에서 쉬는 시간이구나. 그럼 나도 내 섬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라고 생각의 전환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바로 불안을 말하는 법이에요. 보통 애정결핍이 있으면 불안함을 느낄 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테스트하려 들죠. 너 요즘 변했어. 헤어지자면 잡을 거야?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런 가시돋친 말들은 상대방을 내 곁으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더 멀리 쫓아버릴 뿐이에요. 이럴 땐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는 거예요. 나의 작고 여린 마음을 솔직하게 꺼내놓는 거죠. 너는 왜 그래? 가 아니라 내가 요즘 마음이 좀 불안해서 그런데 너가 하루에 한 번만 따뜻하게 말해준다면 내가 정말 안심이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느낌이 확 다르죠? 나의 불안을 상대방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이 솔직한 고백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며 손을 내밀어 줄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보태자면 우리가 타인에게 거는 기대치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내 마음을 완벽하게 읽어주는 독심술사가 되길 바라죠. 말 안 해도 내 마음 알잖아 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리 사랑해도 타인의 마음을 100% 알 수는 없어요. 사랑은 맞춰가는 게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그 간극을 메워가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나와 조금 다를 뿐이죠. 상대의 언어를 배우려 노력하고 나의 언어를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것. 그 지루하고도 다정한 과정이 쌓여갈 때 비로소 우리는 불안이라는 안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요구하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죠. 내가 내 불안을 부끄러워하며 숨길수록 그 불안은 괴물이 되어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햇볕 아래로 꺼내놓고 나 지금 조금 무서워. 같이 걸어줄래? 라고 말하는 순간 불안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돌봐야 할 작은 아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 이상 전쟁이 아니길 바랍니다.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려 애쓰기보다 각자의 온전함을 존중하며 나란히 걷는 평온한 산책이 되길 응원할게요.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는 방법은 알겠는데 과연 내가 변할 수 있을까? 하며 여전히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랜 시간 쌓여온 마음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랑을 갈구하며 느꼈던 그 치열한 불안과 고통은 사실 여러분이 그만큼 생명력이 넘치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점이에요. 그 에너지를 이제는 밖이 아닌 안으로 아주 조금만 돌려주면 됩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는 자기 사랑 루틴 3가지가 있어요. 이건 아주 작지만 매일 실천하면 여러분의 마음그릇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첫째, 감정 수용 일기를 써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연락이 늦어서 30분 동안 불안했어. 하지만 그건 내가 버림받아서가 아니라 내 안의 아이가 잠시 겁을 먹은 거야. 괜찮아. 라고 딱 3줄만 적어보세요. 내 감정을 문자로 적는 순간 감정은 나를 휘두르는 폭풍이 아니라 내가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둘째, 하루 10분 디지털 단식과 온전한 4시간 갖기입니다. 상대방의 SNS를 확인하거나 메시지를 기다리는 대신 휴대폰을 멀리 두고 오직 나를 위한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느낌, 부드러운 이불의 감촉, 내가 좋아하는 차의 향기. 타인이 아닌 나의 감각에 집중하는 연습이 쌓일 때, 비로소 혼자 있어도 안전하다는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셋째, 나 자신에게 확언해 주는 거예요. 어색할 수 있지만 거울을 보고 말해주세요. 나는 누군가의 확인이 없어도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다. 라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누군가에게 선택받아야만 내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연인,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친구이기 이전에 이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고유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애정결핍이라는 안경을 벗고 나면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상대방의 연락 한 통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연애 대신 내가 나를 먼저 안아주고 그 따뜻한 온기를 곁에 있는 사람과 나누는 연애. 그런 단단한 사랑을 할 자격이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며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사랑받으려 애쓰느라 참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사랑한다.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나의 아이야.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의 구멍을 메우는 작은 찰흙 한 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날까지 나를 읽는 렌즈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